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환호가 정말 아주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제가 막 밀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모임을 갔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헬스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정말 하기 싫은 건데 하고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억지로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억지로 하죠.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헬스클럽 갔을 때 뭐 하세요? 러닝머신 탑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트레이너님은 그 재미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직업인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시간만 있다면 하루에 한 10시간도 타고 싶다고. 놀라더라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시간만 많다면 하루 종일 아침에 달리기 하고 점심때 운동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자전거 타고 그다음에 저녁 때 산 타고 하루 종일 운동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 분들은 오히려 저랑 반대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죠.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네, 러닝머신 1시간 타면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올라갔을 때 10분 정도 타면은 그래 좀 하다 보니까 운동이 되는구나 하고 재밌지 않으세요? 했더니 아니요, 내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30분 되면 좀 낫지 않으세요? 그래도 이제 땀이 좀 나고 좀 익숙해지면 30분부터는 좀 쉬워지는데 아니요, 언제 끝나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 생각만 해요. 그래서 러닝머신 앞에 TV라도 하나 있어서 드라마라도 하나 처음에 시작하다가 끝날 때까지 아니면은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정인가 보다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에 운동 끝나고 나서 샤워할 때 어때요?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요. 단잠을 자고 꿀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다시 운동 하고 싶죠?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매번 힘드세요? 올라올 때마다? 어저께는 1시간 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1시간 1분이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아니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랬어요. 이 건강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동기부여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운동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오늘 하세요 그러면은요, 그분들이 저랑 헤어진 다음에 1년 동안은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오늘이더라고. 오늘 하루 하루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운동을 오는 분들에게 매일매일 동기부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랑 만났어요. 또 시청자분들 저랑 만났어요. 우리 정조 트레이너 만나서 우리가 몇 분 동안 얘기했어. 1시간 동안 얘기했어. 최소한 배웠으니까 해야지. 오늘 하실 거잖아요. 내일은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요. 내일은 우연히 TV에서 운동 안 할래 하다가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운동 안 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 좀 하는 거죠. 해야지. 어저께나 봤는데 해야지. 그리고 3일째는 또 안 해. 그러다가 또 어디 병원에서 또 누가 친구하는 거지. 있잖아, 병원 갔는데 의사가 운동 안 하면 이제 좀 위험하다고 그래. 그래? 내 얘기 같아. 또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주변의 요소에서 우연찮게 듣는 그런 운동이나 건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보고 듣지 않고서는 스스로는 자기를 동기부여 못 시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운동하고 건강하려면 여러분 운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채널 틀 때마다 생로병사 나와야 되고요. 우연히 병원 갔다 온 친구를 자꾸 만나야 되고, 우연히 만나는 자리마다 트레이너 한 명씩 꼭 앉아있어서 그런 얘기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서 그래서 재밌었어요. 계속 질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줄 몰라요. 운동은 누가 대신해주고 내가 몸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세요? 나는 정말 힘들고 지치는데 이 운동을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결과는 내가 좋아지는 거야. 최고의 것이죠, 이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저는 아마 진짜 재벌이 됐을 거예요. 운동을 제가 대신해주고 건강은 그분이 한 거죠.
얼마나 돈을 많이 내겠어요. 참 재미있는 얘기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대신해줘 누가? 말씀도 대신 들어, 교회도 대신 가죠. 대신에 천국은 내가 가. 여러분 별 차이 없어요. 누군가 운동을 대신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나 누군가 대신 하나님 믿어주고 열심히 예배 다니고 열심히 선교 가고 전도해주고 내가 천국 가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결국은요, 여러분, 운동이나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요, 단순히 재미의 요소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이유가 재미있을까봐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재미있으려고 뭔가 좀 더 자극적인 재미가 있을까봐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죠. 좀 더 다른 재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건강도 그거예요. 오늘 러닝머신 안 타도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재미가 없어서 안 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전거 걷기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재미가 없어서 아니면 흥미가 없어서 안 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재미의 요소가 아닌 정말 내가 은혜를 갈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똑같아요. 건강도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직시한다면 흥미의 요소가 아니에요. 내가 평생토록 앞으로 몇 살 살까? 그리고 이 삶을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내가 왜 건강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헬스클럽이 있어요. 좋아요. 러닝머신이 한 10대 있다고 칠게요. 10명이 타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지금 언제 내리냐 이거. 두 번째 사람, 의사가 오늘 안 타면 당장 얼마 못 산다고 그랬어. 세 번째, 생로병사 보니까 운동 안 하면 정말 안 되겠더라. 네 번째 사람, 내가 정말 내 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몸이야. 난 정말 기쁨으로 이 내 건강을 위해 살아야 돼. 이 건강은 개인적인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내 건강이 필요한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여러분들만큼은, 저 여러분들만큼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음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거거든요. 달라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완전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건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필요하잖아요. 제가 방송 나오면서 신앙 얘기도 하고 간증도 했는데 구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얘기를 사실 잘 못한 기억도 있어요. 바빠서. 오늘은 안 바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적인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도 가져왔어요. 자, 한번 보시죠. 저 부분은 잠깐 간증인데 아시죠? 그 174kg의 아주머니가 저와 만나서 1년 동안 논밭에 있는 배추와 물을 들고서, 고추를 들고서 운동을 했더니 1년 만에 110kg가 빠진 사건이었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분이 살이 빠지고서 하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신 거죠. 그때 제가 받은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돈 버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트레이너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바로 부름이 있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더라면요, 죽을 때까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물으면서 인생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을 것이며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서 늘 고민했을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 고민 안 해요. 왜냐하면 고민이 풀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 이 사명은 나만 갖고 있나? 그래, 트레이너니까 여러분. 저 운동에 대한 사명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사명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육체 한 명 한 명을 내가 건강하게 도와드리고 교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운동하러 갔다가 나갈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건강이라는 그것이 과연 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서 혼자만 지금 부르짖고 다니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잘 맞죠? 트레이너, 건강, 직업적으로 딱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건강에 대한 사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 몸도 제 몸이지만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몸으로 계시기 때문이죠.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저와 같은 사명이 있으세요. 오늘부터 몸 전도사가 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오늘 건강에 대한 이유, 목적,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뒤에다. 여러분, 체중 조절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건강을 가지고서 우리가 단순히 비만, 체중 조절만 가지고서 건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당뇨, 고혈압, 예를 들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자꾸 제가 체중 조절을 먼저 말하느냐? 여러분, 세계 건강보건기구 아시죠? WHO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규정했어요. 가장 큰 지금 시대의 질병 뭘까요? 비만? 비만이에요, 비만.
암이 아니에요. 암 예전입니다. 지금 비만이에요. 아니, 암보다 어떻게 비만이 더 무서운 질병이에요? 잠정적으로 볼 때 전 세계인들이 지금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비만이라는 겁니다. 비만도 질병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요, 비만은 모든 병을 만드는 합병증의 원인이 돼요. 맞죠? 비만이 생기면은요, 전체적으로 모든 장기들이 안 좋아집니다. 실제로 고혈압은요, 비만이 아닌 사람들은 잘 안 생겨요. 결국 비만이 되면 고혈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거죠. 당뇨가 있는 분들도요, 될 수 있으면 날씬한 분보다는 역시 살이 많이 쪄 있는 분들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다른 병을 이어줄 수 있는 브릿지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체중 조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먹은 게 이만큼인데 운동량은 요만큼이면 살이 찝니다. 먹은 게 요만큼인데 운동량이 이만큼이면 살이 빠지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뭐 굶는 다이어트도 하시고 또는 음식을 뭐 원푸드라고 해서 한 가지만 드시고 방법은 참 많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유행 다이어트에 너무 매달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또 여러 가지 또 무슨 뭐라고 하죠? 듬성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뭐 간헐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최고의 다이어트 같잖아요. 2013년은요. 하지만 작년에는요, 사과 다이어트, 옛날에 10년 전에는 반창고 다이어트가 지금까지 수백 개가 있어요. 왜 옛날에 있던 것들은 지금 다시 안 나오냐고요. 그때 유행이란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분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흥미에 자꾸 있다 보면은요, 유행에 따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가 떨어지게 돼요. 재미가 없다, 안 된다, 효과가 없다. 중요한 것은요, 음식과 여러분들의 활동의 관계를 잘 맞추시는 거죠. 음식이 커도 괜찮아요, 양이 많아도 괜찮아요. 대신에 안에 있는 칼로리가 적으면 돼요. 조금에도요, 무서워요. 컵케이크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컵케이크를 먹어봤어요. 누가 사봤어요. 디저트라고. 야, 이 조그만 거는 먹을만하다. 디저트 치곤 작다. 퍼서 먹었습니다. 와, 설탕 덩어리예요. 설탕 덩어리. 너무 달아요.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달았던 게 바로 컵케이크였어요. 디저트가 메인 음식보다 칼로리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많은 여성들이 먹는 디저트 빵, 이런 뭐 컵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커피, 이런 것들이 굉장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보다도 디저트가 훨씬 더 체중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런 아주 훌륭한 커피숍, 우리가 알고 있는 햄버거집, 피자집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프랜차이즈 많죠. 되게 참 은인이에요. 감사해요, 저는요. 많은 분들이 왜 그러신가? 트레이너가 왜 그런 분들을 감사해야 할까? 제가 실제로 그런 햄버거 가게의 큰 프랜차이즈에서 인사한 사진도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자꾸 찌워주셔야지 결국 제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요 고객들, 소비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엠도날드라든지 무슨 비버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도 제가 감사, 땡큐 레터를 해서 그 CEO들한테 보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고객들을 계속 늘려주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려다가 이것이 정상인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참 뭐랄까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 건강해야겠다. 바로 체중 조절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체중 조절의 핵심 요소가 뭐예요? 결국은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시소 같아서 결국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보다 덜 드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걸 다 합치면은요, 수북이 쌓아놔 보세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이 찌는 겁니다. 물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차를 지금 파세요.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직장까지 걸어가세요. 좋아요. 마트까지 걸어가세요. 학교까지 걸어가세요. 교회까지 걸어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으셔야 되죠? 아마 어떤 분들은 교회 출발한 지 이틀 만에 교회 도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로 치면 그래야죠. 왜냐하면 차가 없으니까. 그러면은요, 피자 10판을 드셔도 괜찮아요. 절대로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음식에도 문제가 있죠.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관관계를 잘 적절하게 유효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걸어 다니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뭘까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음식도 줄여야겠지만은 소비 에너지, 계속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 돼지 저금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금통에는 100원짜리가 100개밖에 안 들어가요. 꽉 차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101번째를 넣는 순간 얘가 툭 하고 어딘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돼지가 비만되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100개를 딱 넣으면은 돼지를 저금통에서 동전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넣어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소비 에너지 말고 저축 에너지가 많아지면은 인출이 안 되면은 계속 배는 터지게 된다는 거죠. 저금통의 원리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운동만이 해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강아지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윗몸일으키기 하는 자세.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운동을 합니다. 우리도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의 방법 많이 있죠. 뭐 테니스를 친다, 탁구를 한다, 배드민턴 한다, 수영을 한다, 등산한다, 또는 헬스를 간다. 좋습니다. 다 하십시오. 운동입니다. 어떤 거냐? 내가 실제적으로 하루 중에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따로의 여가를 내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 야외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레저 운동이라고 해요. 보통 실내에서 혼자 하면 나를 위한 개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신체 활동량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따로 안 다녀도 여러분들은 이미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때 운동하는지 아세요? 어떤 때일까요? 당연히 집에서 일어나서 움직일 때부터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여러분 수면 중에는 별로 칼로리가 소모가 많이 안 돼요. 근데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몸에 칼로리가 연소가 되기 시작해요. 눈 깜빡깜빡보다 당연히 말하는 것이 에너지가 소모가 더 되겠죠. 말하는 것보다 걷는 게 더 소모가 되겠죠. 걷는 것보다 계단을 오르면 더 에너지가 소모되겠죠. 이런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생활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칼로리를 소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체 활동량의 에너지를 합산을 했을 때 우리가 일부러 따로 운동한 에너지와 거의 다름없게끔만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굳이 운동을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좋은 연소를 통한, 칼로리 연소를 통한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뭘 배우느냐? 평상시에 내가 했던 행동들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소비 칼로리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서 눈을 깜빡깜빡이지 할 때는요, 거의 0.01kcal밖에 소모가 안 돼요. 분당. 살이 안 빠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70kg의 여성이 30분 동안 빠르게 걸었을 때 189kcal가 소모된대요. 많아 보이세요? 안 많아요. 189kcal. 70kg의 여성이 30분 동안 빠른 걷기 했을 때 189kcal가 소모된다는 거예요. 200이라고 할게요. 올려드릴게요. 200. 그러면 지방 1kg를 빼기 위해서는 얼마의 칼로리가 소모돼야 될까요? 800이 아니고요. 8000kcal가 소모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30분 걷는 분들이, 여성분이 1시간 걸으면 몇 킬로칼로리 소모될까요? 400이죠. 2시간이면은요? 800이죠. 2시간 동안 정말 땀나게 걸었을 때 800인데, 아까 8000이면은요? 그렇게 2시간 동안 며칠이요? 매일 했을 경우에 열흘 동안. 결국 20시간 정도를 걸었을 때 8000kcal가 소모된다는 거죠. 1kg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주일날 빼고서 매일 1시간씩 걸었어요. 열심히 땀나게. 그러면 20일 되잖아요. 한 달 동안. 그럼 딱 1kg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오시는 분들은 보통 말씀하죠. 한 달에 한 10kg 뺐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이걸 딱 말씀드리면은요, 어떻게 돼요? 1년에 10kg 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운동을 해서 땀이 많이 나서 수분기가 좀 빠져가지고 몸무게가 가벼워진 거지, 순수하게 체지방량을 빼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량을 2시간 정도 하면 될까요? 하루 매일?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음식량 칼로리를 조금 더 제한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신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운동 삼아서 하시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시너지가 생기면은요, 훨씬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고 또 소비되는 칼로리도 많아지고 먹는 음식은 적어지니까 빨리빨리 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보세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신체 활동량 증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카트미시죠. 근데 카트를 미는 게 아니라 거의 의지하고 계세요. 거의 몸이 이렇게 매달려가는 분들이 계세요. 힘드니까. 운동은 카트가 되는 거죠. 그죠? 내 몸이 아니고. 카트에 물건을 실어야지 내 몸을 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때는요, 카트를 지우시고 바구니를 드세요. 한쪽 바구니 드세요. 그럼 물건을 실으실 거 아니에요? 담으실 거 아니에요? 들고서 다니세요. 다니다가 적당히 좀 몸이 좀 피로해질 거예요. 그럼요, 왼손으로 드세요. 힘든데 계속 이쪽으로만 버티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시계를 볼래. 1분. 좋으세요. 힘들죠. 1분씩 계속 보는 건. 하지만 적당히. 또는
이 바구니를 2개를 했어서 가볍더라도 양쪽이 배분을 하세요. 그래서 걸어 다니세요. 그런 것도 굉장히 몸의 밸런스를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말에 TV보다는요, 운동 같은 거, 등산하는 거 너무나 좋고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가벼운 산책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많잖아요. 그 건물에. 그거 타지 마시고 계단 오르세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계단 오를 때 여러분 어떻게 오르세요? 이렇게 오르시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계단이 넓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올라가세요. 첫날은. 두 번째 날은요, 좁게,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넓게 올라가세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다음 왼쪽으로 올라가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보세요. 계단에서 마주치는 분이 또 그랬죠. 이 사람 또 미쳤구나 또. 어저께는 이러고 있더니 오늘은 또 이래요. 동네에 소문 다 날 거예요. 좋아요. 소문을 내세요, 여러분. 미치지 않았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건데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계단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다 엘리베이터 이용하니까. 엘리베이터는 거의 안 쓰니까 계단은 유일한 나의 운동용 공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실지 몰라요. 보세요. 그러고 나면요, 며칠 있다가 주민 중에 한 명이 또 혼자서 이러고 있어. 아무도 없죠. 이때니까 그런 사람들. 그때 창피하게 딱 가서 얘기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셨어요? 아무도 없죠? 10초 동안. 그럼 그때 운동하세요. 뭔가 이렇게 하세요. 움직이세요. 하다가 딱 들어오면 딱 멈추면 돼요. 땀 살짝 닦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지하철, 버스 타시죠? 그때 남들 모르게 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잡이 잡으셨어요? 그럼요,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이거 힘들거든요, 균형 잡기가. 그런데 살짝 뛰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버티고, 중심 잡기 어렵죠? 그 다음에 내리고, 이번엔 반대쪽 이렇게 잡으세요. 지하철, 버스에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 일어나지 말고 일어날 것처럼 힘을 한번 줘보세요. 다리 힘을 번쩍 줘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지 마시고 손으로 허벅지 만져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지금. 최대한 힘을 줘보세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죠? 이걸 바로 정적인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움직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근육에 부하를 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죠. 지하철에서 앉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여러분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땀이 날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래? 화장실이 급한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지하철 타는데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날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생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건강의 사명의 전도사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체중 감량의 다이어트, 탄력 있는 몸매 만들기 위해서는요, 비만을 위해서 또는 체력이 없는 걸 위해서 우리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 뛰어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신체 활동량 증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다음 뛰어넘어야 될 산이 뭐예요? 이번엔 근육량을 늘려서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한 단계 더 뛰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난 기초 체력이 없어라고 한다면 신체 활동량 증가, 생활 속 간단한 생활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좋아지면 그 다음에 운동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단계별적인 목표를 가지는 건 좋고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럼요, 정말 힘들어요. 음악 신나게 트세요. 좋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화도 새로 사시고요. 친구분 동료하고도 같이 운동하세요. 혼자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또는 수고한 나에게 선물을, 오늘은 정말 열심히 운동했어. 내가 정말 맛있는 무지방 요구르트 한번 먹어야겠다라고 한다든지, 롤모델, 잡지에서 나온 저런 사람 내 나이랑 비슷해, 50세야. 근데 참 건강하네? 나도 저 사람처럼 종이 뜯어다가 붙이면서 딱 비교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난 수영이 싫어, 난 탁구가 좋아. 좋아요, 해보세요. 계속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끝에 결국은 여러분들은요, 좌충우돌을 하시더라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야 돼요. 똑같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순간만큼은요. 자, 2분만 나오시겠습니다. 2분 나오시겠습니다. 자, 여기 또 저 뒤에 분이 한번 나오시고요. 선물 꼭 드릴 거예요, 제가. 자, 간단한 운동 해볼게요. 이거는요, 뱃살 운동, 전신 빼기 운동에 참 좋은 운동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이거 한번 배우셨죠?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뻗을 거예요. 뻗으면서 허리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처음엔 이쪽, 두 번째는 이쪽으로 한번 뻗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리고, 후! 반대쪽, 후! 둘, 셋. 오,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넷, 4번, 5, 6, 7, 10번까지만 해볼게요. 8, 9번. 잘하시는데요? 10번. 그만. 자, 이번엔요, 박수치기 하면서 하는데요. 이게 바로 뱃살 운동이에요. 박수 소리가 나면 그만큼 다리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리를 드는 그 무게의 힘이 바로 배 힘으로 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큰 소리로 짝! 짝! 5, 6, 좋습니다. 7번, 8, 9,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열 번. 그만. 자, 깍지 껴시고요. 크게 원그리기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세 번, 네 번, 마지막 다섯 번. 자, 반대쪽 시작. 큰 풍차 그리듯이 하나, 둘, 세 번. 잘하시네요. 네 번, 다섯 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세 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이런 운동을 또 매일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뭘까요? 저는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요, 바로 선교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가운데 우리 성령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바로 그것을 담아두는 아름다운 성전이며 그릇이에요. 도구잖아요. 이 도구를 잘 연마하시고 다듬고 깎고 만드셔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몸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또 지금을 위해서 얼마나 또 좋고 기쁜 일인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구나. 정말 내가 너한테 준 90년의 인생을 너는 충실하게 잘 살았어. 내가 너한테 선교의 사명을 100년 줬는데, 90년 줬는데, 80년 줬는데 네가 관리를 못해서 당뇨로 지금 40세에 봤단 말이야. 네 몸은 네가 걸려야지 하나님이 갑자기 고칠 수 없는 거야. 네가 피자 먹을 때 하나님 먹지 마 그런 적 없잖아. 그건 너의 의지거든. 이런 말씀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저녁. 여긴요? 저녁? 아침? 뭐 애매하시죠? 아침인가 저녁인가 알쏭달쏭하시죠? 왜 그러신지 알아요? 아침이 좋은 저녁인지 정확히 안 해보셔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세요. 얼마나 제가 사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결국 아침에도 안 하고 저녁에도 안 하시더라고요. 물어는 봐. 질문은 굉장히 수준이 있어. 근데 결국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운동 위해서 제가 저녁 좋다면 저녁은 바쁘니까 안 돼. 아침 좋아하면 아침에는 항상 일이 있지. 안 되시고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일단 하기는 하세요, 제발. 그것이 정답일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나는 정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칼로리 대사가 가장 높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신체적으로 활동하기에 에너지가 좋은 시간이 언제세요? 밤 12시 아니시죠? 그렇죠? 주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점심 정도 전부터 한 낮 정도 사이일 거예요. 아침부터 낮 사이예요. 점점 오후가 저녁이 될수록 피로해지고 이제 집에도 가야 되고 쉬고 졸리고. 여러분 잠자기 전에 갑자기 에너지가 확 타오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아침에 신진대사율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칼로리 소모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요, 저녁 때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꼭 삼겹살 드시고 싶으세요? 다이어트는 해야겠고 먹고 싶어. 참을 수가 없어. 괜찮아요.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삼겹살 구우세요. 석판에다가 구워서 드세요. 3인분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살 안 쪄요. 아침에는요, 아무리 먹어도 아침과 오전과 오후와 밤 동안 하루 종일 긴 시간 동안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대사량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웃기잖아요. 아침 삼겹살 먹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드시는 분 아니시라고 제가 믿겠고요. 중요한 것은 아침에 운동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주무셨어요? 일어나잖아요. 몸에 밀도가 높아요. 점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이 좀 굳어 있어요.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수분을 드세요. 그러면 우리 물이 신진대사율을 높여주잖아요. 물이 흐르잖아요. 그때 땀나게 운동을 하시면요 가장 좋고, 빈속에 하시면 더 좋아요. 위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위장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른 아침에 아침 식사 전에 운동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드시면은요, 아침 식사 아무리 많이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오늘 배운 운동
재밌지만 또 간단하긴 하지만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하시면서 얘기꽃을 피우세요. 재밌잖아요. 웃으면서. 그 사이에 싹 하나님을 싹싹 예수님을 말씀을 전도를 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슨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는 공허가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인생은 이런 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 내 마음에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 너머에 진정한 무엇이 있지 않을까. 영성의 길을 떠난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떠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되겠는가.